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이란 게 내년 상반기에 이제 뭐 법을 제정한다,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걱정되는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영상 중에 한번 이제 그 브릿지론하고 그리고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이제 너무 적은데 수익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네가 투입되는 돈이 너무 적은데 이게 사업이 잘못되면 금융권이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리스크가 적게 사업을 하면서 큰 돈만 벌어가고 잘못되면 금융권이 다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권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업을 해보면 금융권이 제일 많이 벌어갑니다. 금융권 수익이 제일 높습니다. 돈잔치하죠. 사업자는 들어간 돈 비율 대비 많이 벌고 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큰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뭐 적게 버는 건 아니죠. 진짜 엄청난 돈을 버는데 실상은 금융권이 훨씬 많이 벌어갑니다. 요거에 관한 이제 이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6월 20일 날 부동산 사업비 PF를 보면 이제 사업비의 97%는 이제 빌린 돈이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거는 지난 영상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요 기사 이후에 이제 자기 자본이 너무 낮아서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관한 기사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24년 11월 14일 날, 이거 심심하시면 한번 이제 이 기사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자기 자본 비율 20%까지 이제 올리겠다 이 얘기죠. 이제 기존 대비 이제 많이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간단한 그림을 이제 그려놔 있는데 전체를 총사업비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 토지비는 평균 이제 한 20에서 40%를 차지하고 30% 평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요거다 보니까 이제 본 PF 때 70% 이제 돈이 나오고 브릿지 대출로 27%, 그리고 자기 자본은 33%다. 근데 이게 3%는 이제 생각해 보면 토지비의 10%죠. 토지비의 10%입니다. 자, 토지비의 10% 정도만 자기 자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대출로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그림은 잘 그려져 있어요. 브릿지 대출 27% 되는데 브릿지 대출의 목적은 토지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현물 출자식으로 해서 자기 자본을 30%로 만들고 이제 본 PF는 똑같이 가겠다 이 얘기죠. 자, 이 말은 토지는 이제 브릿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현물 출자 방식으로, 현물 출자가 뭐죠? 그러니까 토지주가 내 땅 가지고 사업해 니들이, 요거죠. 요게 현물 출자입니다. 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보면은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1조짜리 사업에 자기 자본이 100억 미만인 사례도 있었고 100억을 투입하고도 한 번 성공하면 1000억을 버는 구조다. 그래서 시행사가 적은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통해 사업하다 보니 리스크가 전이되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업계 종사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뭐냐면 시행사만 무슨 악당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너 돈 조금 넣고 엄청난 돈을 가져간다. 근데 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사가 돈을 더 벌어갑니다. 금융사가 더 큰 돈을 벌어가요. 그런데 이제 금융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는 돈을 더 많이 넣었잖아. 더 많이 넣었잖아. 금융사는 돈을 많이 넣어서 이자 따먹기를 했는데 그 이자를 합쳐보니, 이자를 한 4, 5년 되니까요. 그 이자를 합쳐보니 1000억보다 더 벌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더 많이 넣었으니까라는 걸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기 방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시행사는 금융사는 같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는 적은 돈을 놓고 떼돈을 벌려고 하는데
잘못되면 이제 리스크가 전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이되는 건 맞지만 금융사도 돈 벌려고 한 겁니다. 같이 돈 벌려고 하다가 시행사는 다 날려먹고, 금융사는 뭐 경매를 통해서 일부를 건지겠죠. 시행사는 한 푼도 안 남고 오히려 빚만 많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빵 투자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런 건데 이제 시행사만 좀 나쁘게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 출자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서 양도 차익과 가세 납부를 이연하겠다라고 했죠. 나중에 받겠다 이 얘기죠. 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 넣어야겠죠. 부동산 개발 법인에. 법인에 넣으면 이 사이에는 이제 양도세가 나올 것이고, 뭐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오고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세금이 엄청 커요. 뭐 땅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예를 들면 1조짜리 사업이라고 했으면 3천억이겠죠. 30%면. 뭐 그거에 대한 양도세와 뭐 취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뭐 이런 것들 해보면 정말 엄청 큽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연을 해서 나중에 받기로 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죠. 요 경우가 보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서는 이제 현물 출자를 해서 과세를 이연시켜줘서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한 사례가 있다. 아마 이제 리츠 방식을 써서, 그러니까 리츠 사에 이제 이 토지를 집어넣고 맡기고 그러고 나서 수익 배분 방식으로 간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걱정되는 점들을 한번 사업주 입장과 그리고 토지주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본이 높아져야 되죠. 이건 이상적으로 대단히 맞는 얘기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자기 자본이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도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 너도 많은 돈 넣고 많이 벌어가. 요걸로 보면 맞는 말이죠. 자, 맞는 말인데 이렇게 높아졌을 경우 아까처럼 뭐 20% 정도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한 300세대 하면은 이제 얼마나 들까요?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수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총 사업비가. 뭐 거기에 20%면 뭐 한 1,000억씩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사업주 중에 1,000억을 가진 사업체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1,000억을 가진 사업체는 많지 않을 겁니다. 1,000억을 가진 사업체가 많지 않은 입장이면 자연스럽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지주 입장이에요. 자,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가서 우리가 1,000억씩은 없으니까 당신 토지를 사업을 위해 출자를 해주세요. 요거 하겠죠. 법으로 세금도 나중에 내게 해준대요. 이러면 이제 토지주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브릿지론이라는 걸 통해서 계약을 하고 나서 1년에서 한 2년 정도면 인허가 기간이죠. 잔금을 받고 자기가 이제 뭐 그 돈 갖고 다른 걸 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근데 출자를 하게 되면 인허가 기간 1, 2년에다가 공사 기간까지 하고 거기다가 청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배분 관련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정말 엄청나게 빨라도 4년, 늦으면 한 6년씩도 걸리겠죠. 평균 5년 잡으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내 땅을 줬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내 땅이 아닌데 이제 한 5년 있어야 내 돈을 받습니다. 세금은 이연시켜주는 건 알겠는데 돈은 5년 있다 받아요. 자, 이거를 인정하는 토지주가 많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5년이란 기간.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실제 그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주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자, 5년 후에 받게 된다. 그러면 토지주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 수익 배분해줘.
그렇죠. 수익 배분을 해달라고 하죠. 그럼 이 수익 배분이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내 토지를 이만큼 넣었으니 총 수익에 뭐 10%를 더 줘. 20%를 더 줘. 심하면 50%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내 땅 없으면 너 사업 못 하잖아 라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엄청 힘듭니다. 이것도 정말 힘들어요.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하. 자, 두 번째로 이런 땅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 외곽에 뭐 정말 시골 같은 곳은 토지주가 뭐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뭐 한 4-5명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인 경우도 있어요. 시골은 땅이 넓은데. 근데 도심은 땅이 정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업하는 땅 하나에 정말 몇백 명씩 있습니다. 많으면 몇천 명 있는 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부 이제 그 토지 용역사가 전부 만나서 설득하고 계약하고 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처럼 토지주가 현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싫다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색깔칠한 부분은 혹시 나는 그래 현물 투자할게라고 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냥 돈 주고 사.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다는 거는 설득의 시간은 사업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사업 지연이 되고 사업 지연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공급 부족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걱정은 결론적으로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언제까지냐가 문제가 되죠. 언제까지냐면 보통은 이제 선도지구라는 거를 기사에도 있는데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요게 빨리 돼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문, 이제 제가 대소문이라는 게 근데 크고 작은 소문이라는 뭐 그런 의미로 한번 해본 아이디인데요. 이 소문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선도지구에 내가 토지를 현물 출자를 했더니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익이 좋았다, 컸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겠죠. 이 소문이 나면 그때부터 다른 곳도 타 지역도 우리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요때까지는 요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주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금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성공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현물 출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물로 집어넣었어요. 내 땅을 넣은 거죠. 내 땅을 넣으면 이제 사업 주체가 된 겁니다. 주주가 된 거죠. 사업 주주가 된 거고 뭐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칠지라도 만약에 사업이 요즘 같은 시기처럼 안 되는 경우 미분양이 나오고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A라는 땅이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A 다시 B라고 하겠습니다. B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 B의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 담보 대출이 되는 거죠. 본 PF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담보도 잡고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이 땅이 경매에 넘어오죠. 그렇죠. 사업권을 혹은 사업권 인수를 위한 매각 절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현물로 투자한 토지주는 하루아침에 내 땅이 돈도 안 받았는데 나는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그거 하나로 미뤄졌는데 그냥 내 땅을 줬는데 어느 순간 그게 경매 나가고 매각 절차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현물 출자한 토지주는 하루아침에 땅을 날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매각해서 경매로 팔리거나 경매로 낙찰이 되거나 매각이 되거나 그 돈은 은행이 가져갑니다. 은행이 이 토지주에게 주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이 토지주는 과연 그 리스크를 안고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원활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주들은 저같이 이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과거 영상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대출 상품이든 아니면 이제 펀드 같이 이제 만들어서 A, B, C, D 뭐 여러 사람의 이런 펀드를 통해서
펀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 뭐 단기 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은 이런 제 어떤 사회 금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게 이제 활성화될 수도 있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공급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일시적일지라도 물론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그리고 토지주가 자기가 사업의 주주로서 현물 출자를 했을 경우에 보호장치는 생길 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업주도 내가 돈을 안 넣고 토지를 현물로 이렇게 출자를 받으면 사업주는 오히려 돈이 조금 들죠. 이러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내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날릴 돈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라는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출자가 저도 몇몇 사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주하고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렸습니다. 세금 이 부분도 컸지만 실제는 이익 배분 문제와 안 됐을 경우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요구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트러블이 생겼고 실제 원활하게 진행되기 되게 힘들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저 기사라는 단편적인 뭐 기사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업은 조금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수익은 떨어질 것이고 들어간 돈 대비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주체가 적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토지주들도 이제 저런 현물 출자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 없이 진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현물 출자를 했을 때의 문제,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토지주는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업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공급 부족이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은행권도 나눠 봤을 때도 이상한 또 금융상품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 부분에 대한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이 수익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또 어떤 방식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시행이라고 하니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내용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기사는 대부분은 좀 관심이 적을 텐데 저는 이제 요 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좀 관심 가지고 봤던 기사라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